투자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네, 이번 시즌부터 고수회전에 익숙한 얼굴인데 이름은 좀 새롭습니다. 수박이. 이왕이면 이름을 붙일 때 수박이 아니고 대박이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수박이와 함께 공부해볼 주제. 기능형 로봇. 기능형 로봇 하면 네. 터미네이터서부터 해서 트랜스포머 그런 게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기계 장치에 들어가 있다. 투자자분들이 기능형 로봇 해서 분류를 좀 하셔야 돼요. 산업용 기능형 로봇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있을 수 있겠죠. 배달 로봇. 그렇죠. 서비스 분류도 전문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동 제어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한가 여부. 로봇 청소기. 사실 이것도 이제 지능형 로봇에 가깝게 지금 개발이 돼가고 있거든요. 장애물에 부닥쳤을 때 얼마만큼 자유롭게 피할 수 있는지, 그 오염 물질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지. 물이 흘렀을 수도 있고 주스가 흘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구분을 해야 기능형 로봇 청소기다. 그렇게 이제 불러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지능형 로봇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예요. 재프로그램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기술 개발이 돼가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든 산업이 공통된 점이 있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투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요. 되는. 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과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꽉 잡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 넓지가 않아요.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협업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 이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령화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추세적인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 다만 산업용 기능화 로봇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기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쪽은 전문 서비스, 개인 서비스형 로봇에 어느 정도 열린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투자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을 찾아가셔야 된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로봇 마켓은 중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특징점이 하나 있어요.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이냐 라는 것이 그만큼 산업이 얼마만큼 자동화돼 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의 로봇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이 1등은 아니에요. 그건 어느 나라가 1등일까요? 독일? 아닙니다. 미국? 아닙니다. 1등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요? 2등이 네. 한국이에요. 기능형 개인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문 서비스까지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자동차만큼 실생활에 침투에 들어간다면 그 시장의 규모는 6천억 달러예요. 가능성 있는 기업을 먼저 선택적으로 관리해 가실 때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해 볼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RS 오토메이션 종목이 되겠는데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협업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겠죠. 정말 기업들이 골머리를 싸매고서 연구 개발하는 것은 이 로봇이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에요. 얘가 오작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로봇 모션 제어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 이쪽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제 국내에서 넘버원 평가를 받고 있는 RS 오토메이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향후 성장 전망을 봤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국내 유일의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을 가진 벤처 기업이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 내에서 이제 점유율이 점점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신규 상장 공모가가 10,000원이었고 상장 첫날 100% 2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주가도 2만 원 위에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크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모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가 되겠습니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각 좌표를 포함한 이 산업용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이쪽이 이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익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법한 내용이 LG전자가 투자를 한 회사죠. 공장에 들어가는 물류를 비롯해서 로봇은 로보스타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분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기술 분석 보고서 내용에서도 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원래는 오픈해드리지 않으려는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고소회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는 점점 개선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가 되겠는데요. T-로보틱스가 OLED 향 로봇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주요 고객사가 AMAT, 그리고 삼성, 그리고 LG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로봇 장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 T-로보틱스도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상반기에 한 차례 이제 시세 관심을 받는 주가 흐름을 보인 바 있고, 최근에는 가격 시세 흐름이 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쉬고 있는 기회를 좀 주목해서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지능형 로봇 테마 섹터로 이제 묶여 있는 종목들이 한 30에서 40여 종목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4종목 외에 또 뭐 LG전자라든지 또 현대 쪽이라든지 제외하고 나면 테마성, 정말 실체 없이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사실은 걸러내시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특허, 지식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연구개발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사업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허가 보통 몇 개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몇 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앞으로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는 기업이라면 피하셔야겠죠. 투자의 시작은 공부예요. 만약에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신다면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협업 로봇은 이제 초기 단계예요. 천천히 조금씩 준비해 가셔도 늦지 않다. 하지만 늦으면 후회한다. 또 로봇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제 생각 나실 거예요. 그렇게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여승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여승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